예, 안녕하세요. 안수입니다. 오늘은 멀티캠, 투캠이나 이렇게 찍을 때 멀티캠에 대한 이제 동시녹음 어떻게 하나 대처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사실 현장에서 녹음팀만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난리 피우고 그래도 되는 것도 아니고 촬영팀하고 협의가 다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지금 구체적으로 제 방안에서 이제 투캠으로 간단하게 찍어보면서 좀 이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멀티캠을 쓸 때 주의할 점은 이제 풀샷 있잖아요. 풀샷. 제가 이제 헤드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헤드룸을 이야기할 때 지금 제 머리에서 정수리 끝에서 턱 끝까지 이걸 이제 머리 한 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녹음팀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한 개가 몇 cm인가요? 30cm. 제가 대충 길이를 재보니까 30cm더라고요. 이 길이가 왜 그러냐면 마이크는 이제 지금 이 마이크는 세팅만 해놓고 아직 녹음을 안 하고 있어요. 마이크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음질이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음질이 좋은 게 아니고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어오죠. 멀어지면 소리가 안 좋게 들어오고 아예 못 쓰는 사운드, 가이드 사운드, 아예 못 쓰는 사운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음팀은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배우들이 대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풀샷을 하나 잡아가지고 자, 헤드룸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현재 헤드룸이 몇 개인가요? 위로. 여기가 이제 끝인데, 앵글이 끝인데, 헤드룸 3분의 1개 되나요? 한 4분의 1개?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헤드룸. 보통 이제 이게 단독 샷으로 찍으면 헤드룸이 인물을 바스트, 미디엄 정도로 찍으면 헤드룸이 3분의 1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샷 찍으면 이제 헤드룸이 3분의 2 혹은 머리 한 개, 여기 한 사람이 더 있다. 나란히 앉은 사람 찍다 보면 약간 넓어지잖아요, 이게. 헤드룸이 이제 2분의 1, 3분의 2. 좀 더 넓게 찍으면은 좀 더 이제 발끝까지 넓게 찍으면 헤드룸이 머리 한 개가 위로 이제 30cm 자리를 찾게 돼요. 근데 이 헤드룸이 넓으면 넓을수록 마이크가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점점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이제 마이크 녹음을 할 때는 헤드룸 한 개 이상 벗어나면 소리가 안 좋아지니까 동시 녹음팀은 더욱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룸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따야 되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 화자의 헤드룸, 앵글상의 헤드룸이 얼마나 되는지가 녹음팀에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녹음은 항상 그걸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보고 대응을 찾아야 됩니다. 대응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돼요. 저기 이제 PD나 촬영기사가 보통 큰 현장은 PD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기 노홍기사님 요번에 카메라를 저희가 시간이 회차가 장편을 찍어야 되는데 회차가 10몇 회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투캠을 좀 들어가야 돼요. 다 가는 건 아니고 좀 필요할 때 투캠을 계속 좀 갈 것 같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저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하죠. 그게 투캠 그럼 아시죠? 이게 투캠이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면 타이트 찍을 때 타이트 대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좀 넓게 잡아버리면 사운드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이제 후시 녹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운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을 하시고 사이즈를 좀 비슷하게 헤드룸이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한 사이즈로 투캠을 가는 건 얼마든지 제가 대응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PD들도 알고 있고 또 촬영기사들도 경험 많으신 분들 알고 있어요. 이게 투캠 가면은 좀 하다가 찍어야지 제가 투캠 딱 세팅해놨는데 잠깐 놓으면 어떻게 하나? 한번 농기사한테 한번 물어봐봐. 이런 식으로 하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게 좀 더 경험이 있고 붐대 알바라도 이제 한번 해보시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일이 없는 분은 이제 젊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붐대를 한번 잡고 붐맨 알바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 알고 있어요. 투캠 갈 때 와이드 가고 타이트 가고 그러면 난리가 나니까 사운드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촬영을 하게 됐다. 독립영화 단편영화 하나 찍게 됐다 했을 때 찍는데 상황상 투캠을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붐 어떻게 들어오지? 그래서 투캠 가고 사이즈가 붐 어떻게 녹음을 해?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러면 이제 촬영기사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촬영기사가 이제 또 한번 이야기를 해요. PD가 이야기를 못하는 현장에서는 촬영기사 녹음한 기사인데 노홍기사님 이번에 투캠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이즈를 차이 안 나게 그렇게 찍어 드릴 테니까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은 이제 저희가 투캠을 좀 가야 되니까 상황을 좀 이해해 주세요 하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보통 제가 지금 현재 말하는 게 거의 촬영기사님이나 PD님들이 투캠 돌릴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근데 무분별하게 돌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출자가 다 모니터링을 못해요. 투캠을 일일이. 현장만 어수선해지고, 하다 보면 연출자들도 원캠으로 그냥 하나 꾸준하게 배우 감정선 따라서 앵글 보면서 가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또 혹시나 B캠을 돌리면 이게 시간 없을 때 뭐 샷을 타이트 하나 찍으면 혹시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찍는 경우도 있고, B캠을 이제 드라마처럼 아예 쓸 거라고 작정하고 그 인물이 둘이가 있을 때 이쪽에 타이트 하나 찍고 이쪽에 타이트 하나 찍고 이런 식으로 찍을 때는 투캠을 아예 고정하고, 그러니까 드라마는 아마 거의 투캠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끌고 갈 거예요. 끌고 가고. 그런데 투캠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 한번 볼까요? 일단 시간이 없을 때, 예, 이제 벤치에 앉아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단편 영화를 제가 연출 제작을 한 게 있어요. 그 벤치에서 한 13분 동안 계속 긴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시간도 없고, 뭐 촬영 시간이 뭐 이게 좀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조용한 공원에서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캠 돌리고 또 맨 마지막에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풀샷은 아니고 투샷으로 3캠까지 하나 했는데, 그때 동신호원 기사님이 제가 아는 분이고 동료예요. 제가 동신호원 기사다 보니까 아는 동료분한테 부탁해가지고 하니까 농담적으로 이제 터들터들하는데 항상 소문내야지, 3캠 돌렸다 소문내야지 막 그랬는데, 제가 돌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또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연출자 입장에서는 원캠으로 꾸준하게 보는 게 좋다.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막 투캠으로 좀 할 수도 있지만, 투캠으로 할 때는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동시녹음이 지장을 안 받게, 특히 사운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동시녹음이 지장을 안 받게 샷 사이즈를 비슷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투마이크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녹음팀에서 좀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신고해도 이미 늦었어요. 경찰도 그 사람을 의심하기보다 경준 씨를 의심할 거예요. 그러면 경준 씨는 도벽을 의심받아서 자칫하면 과거까지 드러나서 철컹철컹 될 거라고요. 철컹철컹?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름을 괜히 박복순이겠어? 이름값 하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개명 신청하시죠. 요즘 이름 바꾸는 사람들 많잖아요. 박대박, 박대순 어때요? 어? 대박 칠 것 같지 않아요? 박복순이 어때서요? 언젠가는 복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둘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원캠으로 다속 찍다 보면 컷 연결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찍었다, 다시 여기 찍는데 손동작, 미세한 손동작, 뭐 표정, 고개 돌리는 각도, 뭐 한숨 쉬고 이런 게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캠, 드라마에서는 좀 심할 경우 3캠까지 한번 돌릴 것 같고, 이런 경우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연결, 시간이 없다. 그다음 동일 장면을 다시 찍기 힘들 때, 동일 장면을 다시 찍기 힘든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동물 막 튀어가는 거 하나 잡아야 되는데, 앵글로 이제 우리가 동물 고양이 씬을 찍는데, 딱 고양이가 해가지고 저리 가야 되는데, 한 번만에 가야 되는데 뭐 어떤 상황이 있을 거예요. 한 번만에 해야 되는. 또 애기가 뭐 애기를 찍어야 된다든지, 또 아이들 연기하는 걸 찍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폭파 장면, 자동차 뭐 그런 게 굉장히 좀 배우들 굉장히 감정신인데 폭력적인 장면인데, 이게 여러 번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들이 있어요. 위험한 장면. 그러면 카메라 여러 대 해가지고 사운드는 일단 그냥 가이드만 대충 따주세요 하고 그냥 카메라 촬영부터 하게 돼요. 그런 경우. 근데 이제 무분별한 멀티캠을 사용하면 사운드를 망치는 사례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샷하고 타이트 샷을 동시에 촬영하는 경우, 좀 이따 제가 이제 실내를, 카메라 두 대가 있으니까 그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면 마이크 얼마나 멀어지는지. 마이크가 지금 이제 한 요 정도로 이제 바스트 샷 지금 있거든요. 이제 그림자 피하고 하면 약간은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이제 쫙 올라가 버리면 소리가 멀어지고 안 좋게 되죠. 근데 그게 올라가는 이유고, 타이트 샷을 저기서 와이드 샷을 하나 잡고 있어. 저기서 풀샷을 내 발끝에서부터 그냥 우리 집 방 안에 지붕까지 나오게, 뭐 저기서 카메라 하나 잡고 있네. 뭐 붐마이크 여기 있으면 지금 이게 어디까지 걸리냐면 끝에까지 전부 다 걸리고 있어요. 사실은 저기 B 카메라에. 그러니까 마이크를 쫙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작은 이제 중요하게 쓰려고 사운드를, 이 정도면 타이트는 아니고 미디움에서 살짝 내려가가지고 건샷, 니샷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찍는데 목소리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와이리스라니까 적정하게는 들어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그냥 이게 핀 마이크가 음질이 살짝 안 좋지만, 그래도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공간감 별로 안 들어가고, 이제 녹음 자체는 뭐 나쁘지 않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운드를 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분 마이크를 쓰게 되죠. 이거는 그냥 가이드예요, 가이드. 이렇게 화면상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는 안에 숨겨야 되고, 뭐 인터뷰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많이 숨기고 썰리고 움직이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붐 마이크를 쓰게 돼요. 결국에는 사운드를. 붐 마이크를 쓰게 되는데 이제 이게 와이드샷 때문에 확 멀어진다. 근데 우리가 정작 보면은 편집을 해보시고 영화 드라마 쭉 보시다 보면 와이드샷은 설정샷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설정샷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애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누군가 만난다. 예, 선생님 그러고 애들이 뛰어가지고 딱 복도에서 만난다. 그러고 딱 만나고 말을 하기 직전에 이제 그 하나 설정이잖아요. 아, 복도에서 지금 애들과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애들이 용무가 있는지 선생님한테 뛰어 들어가면서 선생님이라고 했다. 요까지가 이제 풀샷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앵글이 바뀌어져가지고 타이트 이렇게 그 애들 샷, 그 다음에 선생님 샷 하나씩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찍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나 찍고, 순서대로 1캠으로 찍으면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인데, 문제는 2캠으로 찍으면 그냥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또 뭐 그냥 카메라를 찍게 되면 마이크는 한 대잖아요. 그럼 마이크가 2대가 가야 돼요. 마이크가 2대 탁탁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가시지, 보통은. 왜냐 그러면 이제 이게 투마이크 하면 번거롭고, 녹음팀도 이제 투마이크 가는 걸 사실 뭐 썩 즐기진 않아요. 드라마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간다라는 설정 하에 그렇게 가는 거고, 독립영화는 이제 보통 독립영화 페이가 굉장히 쌉니다. 그 필름 메이커스 올라오는 거 보면 독립영화 페이 보면 그렇게 붐 마이크 하나 들어가 녹음 기사가 하나 해주는 것만 해도 이거 뭐 렌탈료가 마이크가 렌탈 업체에서만 한 5만 원 빌려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정상적으로 빌리면 10만 원 주고 어디 깨끗한 장비를 빌려와야 돼. 근데 이제 뭐 페이에도 못 미치는 장비 렌탈료 겨우 되는 걸로 녹음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투 마이크 돌려달라, 핀 마이크 또 해달라 그러면은 그 비용을 다 내고 분면도 붙여줘야 돼. 다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연출자가 좀 많이 알아가지고 기계적으로 아 요렇게 하니까 뭐 타이틀을 좀 이렇게 찍고 마이크 다시 돌려 이렇게 찍고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연출자가 그렇게까지 동시녹음 깊이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1.5m 이상 떨어진 두 인물을 투캠으로 타이트하게 촬영할 때 대사가 있는데 여기 있고 여기 있다. 1.5m 이상 떨어져 있다. 근데 둘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OS로 여기 하나 찍고 여기서 OS로 이렇게 찍어요. 마이크는 하나인데 어디가 있을까 마이크가. 어디가 있을까요? 중요한 대사, 긴 대사를 하는 인물한테 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인물은 어떻게 해? 마이크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드라마면 당연히 이렇게 마이크 들어옵니다. 뭐 100만 이상 받기도 하고, 뭐 하여튼 페이를 받고 가고, 붐맨, 라인맨, 녹음기사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라인맨이 일단 붐 한번 들어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녹음하면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취미로 하시는 분이나 독립영화나 그 독립영화 동시녹음 페이가 이제 회차당 하루에 한 50만 원 돼요. 그래야지 녹음팀이 이제 나와가지고 분면하고 녹음기사 나와가지고 좀 녹음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투마이크 돌려줘요. 근데 안 그런데 막 진짜 페이가 렌탈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기본 장비 페이가 렌탈료가 10만 원이라고 하루에. 그러니까 그 일반 연출자들이 알고 있는 렌탈 업체에서 빌리는 거는 썩은 장비예요. 별로 상태가 안 좋아. 완전 썩었다는 말은 아닌데 그 중에는 좀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근데 특히 붐하고 관련된 거, 붐 마이크, 붐폴, 케이블, 또 뭐가 있나요? 블림프, 페스톨 그립, 이런 거는 상태가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상태가 안 좋은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못 해요, 그게. 상태가 안 좋은 걸 쓰다 보면 현장에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누구 책임이냐, 그거. 그러면은. 농기사들이 그런 장비를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런 건 못 해요. 그래. 자기 장비 관리하고 좋은 자기 장비 들고 나가지. 그러면 연출자 입장에서 그럼 페이를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주고 막 인건비를 싸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투마이크 가야 되는 상황 만들고 3캠으로 찍고 있는데 뭐 사운드 잘 떠달라고 하고 이러면은 진짜 성질 나서 현장 박차가 나옵니다. 돈 미리 계좌번호 오픈 안 하고 안 해. 열심히 찍어.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버리면 되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을 때 투마이크가 있잖아요. 투마이크가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반 독립영화 저도 뭐 독립영화 상황을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연출자들이나 제작자 PD들이 정상 단가를 알고 녹음팀을 불러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그나마 좀 좋게 나오는데 그냥 어떻게 싼 값으로 녹음기사 한 명 불러가지고 어떻게 고생을 시키고 막 정서적으로도 만족 안 되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막 시간까지 늦게 끝나고 밥도 제때 안 주고 이런 상황들이 정말 진리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아는 사람 현장에만 이제 나갑니다, 독립영화는. 그래가지고 성격이 좋거나 서로 이해를 하거나 좀 그 친구가 제가 영화 찍을 때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도와줄 때 이럴 때 이제 서로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만 이제 독립영화는 나가고 있어요.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독립영화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돼. 그럼 주력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붐 마이크 하나 찍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안에 무슨 마이크 설치해가지고 사운드 수음해가지고 이렇게 섞어 쓰시면 됩니다. 풀샷에서도 이제 풀샷은 아닌데 이제 인물 하나 서 있는 사람 인물하고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 동시에 찍어야 되잖아요. 사이즈가. 근데 이게 인물 둘이를 하나 찍는데 누워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한테 이제 마이크가 못 내려가잖아요. 서 있는 사람 때문에 앵글이 이렇게 넓으니까. 근데 또 앉아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타이트로 사운드 하나 찍고 있네, 빅캠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 빅캠으로 찍는 타이트한 인물이 대사 말하는 거는 굉장히 멀게 들려요.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노무기사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지적을 해줘요. 저기 빅캠에 잡고 있는 인물이 타이트한데 대사를 치면 나중에 사운드가 진짜 안 좋을 텐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대충 소리만 들리면 넘어갈게요라고 말을 하는 팀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팀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촬영을 넘어가죠. 왜냐하면 풍대는 한계니까. 또 대부분 그런 현장에 이제 노무기사 혼자서 녹음하고 있거나 뭐 이런 현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좀 챙겨드리면은 이제 그 앉아있는 사람한테 와이어리스를 채워가지고 하면 되는데 바빠가지고 채우고 잠깐만요 그냥 갈게요 그러면서 연출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근데 이제 와이어리스 하나 채우고 가는 게 정석이죠. 왜냐하면 그 넓은 샷에서 서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 하나 쓰고 앉아있는 사람은 사운드를 와이어리스로 좀 깔끔하게 가까이에서 들어온 거 하나 쓰면은 딱 맞아요 비율이.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와이드한 데서 저기 앉아있는 사람에서 딴 사운드를 타이트한 영상에 붙이면 사운드 너무 공간이 안 맞아가지고 치더라고요. 시청자들도 좀 느낄 거예요. 인물은 타이트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인물이 타이트하니까 좀 깔끔한 사운드가 가까이에서 들리는 사운드가 나오겠구나 그랬는데 저 멀리서 막 100m 밖에서 이 말하는 잘 안 들리는 소리가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야? 방송사고인가 싶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와이리스를 이제 연출자용 모니터링으로 보통 하나 쓰지만은 이렇게 이제 배우 지법용으로도 하나 정도 준비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풀샷 제일 문제가 이제 풀샷하고 타이트샷 막 타이트 찍고 풀샷 찍고 막 촬영 위주로 열심히 찍어요. 남들 보면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한 줄 알겠는데 왜냐면 현장 사운드 안 쓰니까 사운드 안 쓰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운드 쓰려면은 풀샷은 따로 찍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풀샷은 인트로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제 공간을 보여주는 대사하기 직전까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공원에서 대사하고 있다는 걸 잠깐 보여주는 그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이제 헤어지고 흩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아니면 계속 앉아있거나 그러면 그 장면 많이 쓰면 3개예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리허설이나 첫 번째 테이크에서 풀샷으로 따로 한번 가시고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쫙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설정샷 찍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좀 투쇼 타이트 들어갈게요. 투쇼하고 타이트는 대부분 다 헤드룸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아시겠죠? 타이틀은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보통 한 타이틀 찍게 되면 한 요 정도로 찍게 되는데 헤드룸이 머리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고 투샷 해봤자 헤드룸이 머리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마이크 하나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 멀리 있으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면 투 마이크 가야 돼. 그 연출자가 모니터링 하지 말고 연출자가 놓아야 돼. 독립영화는. 독립영화가 돈도 없고 다른 사람 고생시키면서 연출자가 편안하게 17인치 모니터 보고 있는 건 이게 독립영화 정신에 안 맞아요. 한국의 독립영화는 굉장히 열악하고 지구상에서도 아주 열악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죽도록 뛰어야 됩니다. 독립영화 연출자들, 제작자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영화 감독이, 노무사님 마이크 하나 들까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연출자가 마이크 하나 챙겨와서 드셔야 돼요. 독립영화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분면은 노무기사 혼자 나와 분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연출 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걸. 뭐 제작 쪽에서 해결, 뭐 가끔 가다 보면 PD들이 또 분 좀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무기사님 분 한번 들어드릴까요? 그러면 알아서 딱 해가지고 딱 해줘. 장면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분대를 참 수리한다고 어디 맡겨놨는데 그러면 어디 빗자루 하나 들고 와요. 그래서 분 묶어가지고 들고. 이거 참. 이렇게 이제 풀샷과 타이트샷 3캠 쓰는 거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래서 투샷하고 타이트는 경우에 따라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3캠 쓴 적이 있다. 그러면 3캠 진짜 쓰시면 안 됩니다. 2캠은 좀 급할 때 잠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혹은 연출적 의도에서 이제 이렇게 인물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인물 타이트 들어가는데 인물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 술자리에서 그냥 마주보고 앉아있다. 벤치에 가까이 있으면 한 1m 되거든요, 그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가운데 마이크 그냥 픽스 하나 채워두고 하셔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카메라 여기 찍고 해가지고 연출 쪽에서 나는 이게 감정성이 안 끊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테이크끼리 섞어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의도를 비치고 자기는 그냥 투캠을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농기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은 이제 농기사가 답을 주겠죠. 이거는
보자, 원 마이크로 해결될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원 마이크로 하면은 사운드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투 마이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장비는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할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럼 녹음 경험 있는 친구가 너무 좋은데 대부분 다 경험이 없더라고. 현장에서 라인맨 정도 했던 친구들이 연출 부에 가끔 있긴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좀 도와줘가지고 작업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어떤 경우에 가끔 그렇게 하긴 해요. 뭐 좀 그 독립영화 아니고 뭐 웹드라마나 약간 좀 그런 데서는 가가지고 투마이크도 보면 항상 투마이크를 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가야죠. 그게 이제 사실은 녹음사의 어떤 의무와 임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문제는 이제 조건을 아예 안 갖춰주고 자꾸 이제 혼자 왔는데 뭐 자꾸 너무 심한 걸 요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녹음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지죠 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마이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인물이 많이 떨어질 때 1.5m 정도 떨어질 때는 투마이크로 탁탁 가주는 게 좋다. 아니면은 이제 붐맨이 이렇게 왔다 갔다 각도를 지향해야 되는데 사실 대사가 많고 이러면 이런 거 맞추기도 힘들어요. 한번 잘못 맞추면 이쪽 대사 쓰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왕왕 왔다 갔다 하면 그림자 뜨는 게 부지기수거든요. 그 투샷 찍다 보면 테이블 위에. 그렇기 때문에 녹음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건 투마이크 탁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탁 해가지고 가까이 인물 딱 하면은 이쪽에도 기찬 소리, 이쪽에도 진짜 기똥찬 소리가 올라와요. 그러면 편집해서 쫙 쓰면은 야 녹음 좋네. 이거 녹음 누가 했어? 그 녹음기사 한 게 아니고 마이크들이 투마이크가 했어요. 투마이크로. 최대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이크들이 하면 그렇게 사운드 좋아져요. 근데 마이크 한 개로 이게 뭐 천장에 갖다 붙여놓고 막 인물하고 거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이크 끄트머리하고 인물하고 거리가 1m 이상 떨어지면 실내에서는 사운드가 안 좋다. 정말 목소리가 크면 한 1.3m 정도 최대한 1.5m 정도 떨어져도 괜찮은데 목소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1m 최대한 1.2m 넘지 않게 세팅하고 가급적이면 한 70cm 정도 오게끔 대사를 다 따주시라. 60cm 오게. 그러면 사운드가 좋아진다. 가까이 있을수록. 마이크는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이크가 1m 이상 떨어졌다. 독립영화 이야기예요. 독립영화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 1m 이상 떨어졌다. 그럼 스톱하고 그 연출자가 권한이 있다. 누가 촬영에서 권한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 왜 저리 뭐로? 그러면 한번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연출자라면. 사운드가 좋기를 원한다며. 저기 B캠이 폴샷 잡고 있는데 B캠한테 걸렸어요. 그러면은 보자 B캠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B캠 사이즈 좀 줄이자. 그러면서 이제 B캠 사이즈 줄이면 마이크가 쫙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림자가 떠서 그런데 그러면 백에 보니까 이제 벽에 그림자가 지네. 마이크가 그럼 마이크를 올려야 돼. 그러면 백에다가 저기 화분 하나 갖다 놓자 그래가지고 그 그림자 뜨는 지점에 화분 하나 갖다 놓으면 돼. 그런데 그림자가 흔들려가지고 좀 그런데 어떻게 좀 올리면 괜찮은데 이 가만히 있기가 힘드네. 그러면 이제 시스템대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딱 해놓고 가까이 갖다 놓으면 돼. 그리고 또 이제 아직 또 그림자가 있는데 뭐 미술가 하기가 힘든 장면이에요. 그래 그림자가 보니까 한쪽이 약간 회색이고 다른 한쪽은 갈색이야. 그러면 분 그림자를 갈색 쪽에 묻히면 돼. 그 위치에 갖다 놓고 각을 이렇게 지향하시면 돼. 아시죠? 그림자는 어두우니까 어두운 쪽에 갖다 붙이면은 그림자를 묻히면 잘 안 보여요. 그게 뭔지. 근데 밝은 쪽에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보이지. 그런 기교라든지 하여튼 마이크를 인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계속 이제 하는 게 사실 동시녹음팀이 하는 일이고 그렇게 현장에 잘 모르시겠다면 연출하시는 분이 가끔 가다가 소리가 좀 멀다 싶으면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답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촬영기사하고 이제 녹음을 하는데 이제 실내 주차장에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빌딩 실내 그 지하 주차장에서 녹음을 하는데 후광이 옆에 큰 게 있었어요. 막 왱 하고 돌아가는데 투캠을 돌리시려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냥 투캠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야 되지 않나. 아니 이게 투캠을 가겠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게 뭐라고 하지? 참 이게 촬영하고 녹음은 이게 서로 갈등, 협조 이런 관계가 너무 긴밀해가지고 둘이 만약에 갈등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가지고 진행이 안 됩니다. 서로 이제 어느 정도 화합을 해야 돼요. 서로 물러날 때 물러나주고 뭐 좀 들어갈 때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령 이제 옆에 그때 제가 한 거는 그 촬영기사님이 이제 B캠 창문을 이쪽에도 열고 저쪽에도 열고 동시에 이제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따시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는 이제 안에다가 유선 핀 마이크, 와이리스 말고 와이어 라발리어를 일조 해가지고 뭐
그 붐마이크까지 붙여가지고 마이크를 무려 이제 3개를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쪽이 열면은 소리가 후광 소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운드를 많이 망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죄송한데 지금 B캠은 좀 그렇지 않을까 제가 연출자한테 이야기하고 뭐 하게 촬영기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A캠만 돌아가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사운드를 좋게 나왔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연출 그 촬영기사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믹싱이 어느 정도까지 노이즈 리덕션이 되는 줄 알았더라면 그냥 그렇게 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오면 사운드를 망치니까 이게 목소리를 후반에서 많이 리덕션을 해가지고 목소리 변조가 될 정도로까지는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현장에서 좀 잡아 나가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하지만 뭐 투캠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대응할 수 있으면 그냥 하시라고 그냥 두시는 것도 괜찮죠. 다만 이제 사운드가 타격을 많이 받을 때는 서로 이제 협의해가지고 하시고 또 한 번 그렇게 이제 녹음팀이 챙겨받았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촬영팀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투캠 사용에는 사전에 PD, 촬영기사, 녹음기사, 조명기사 협의가 필요하다. 조명기사도 투캠 돌아가면은 약간 이제 신경질을 낼 때가 있어. 아니 같이 먹고 삽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니 혼자 다 해라 이런 말을 현장에서 못 하잖아요. 그럼 싸움 나니까 아이고 저기 촬영기사님 같이 먹고 살아요 이 말이 나오는 거는 투캠 돌려봐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럼 조명기구를 둘 자리가 없어져요. 텅스텐, HMI, 뭐 키노 뭐 여러 가지 쓰잖아요. 조명 장비를. 그 뒤에 화면에 안 나오는 모든 공간에서 다 때리게 되는데 디퓨즈도 하고 해야 되는데 투캠을 해버리면 한 180도가 나와버려가지고 270도까지 한 200도 넘어 한 200도 일반적으로 이제 180도 정도는 이제 대부분 다 투캠성으로 나오고 와이드로 때리면 한 180도 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명 놔둘 자리가 없어요. 녹음도 힘들어지고 조명도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조명기사들이 투캠으로 가면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니까 조명기사하고도 보통 아마 협의를 할 거예요. PD나 촬영기사들이 투캠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조명을 많이 못 하게 돼요. 롱테이크 막 카메라 무빙이 많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투캠, 쓰리캠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주 이쁜 우리가 상업 영화에서 보는 아주 이쁜 그림들 있잖아요. 조명이 막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못 할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뭐라고 하지 많이 희생을 하게 되죠. 녹음도 어느 정도 희생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투캠, 쓰리캠 같은 경우 영상 위주, 카메라 위주로 너무 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 타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기고 가야 된다. 예. 챙기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이드 녹음용이고 가끔가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투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데 투캠으로 이제 타이트 1.5m 이상 떨어져 있는 인물을 찍고 있다. 1m 이상 떨어지는 인물을 타이트하게 찍고 있다. 그러면 다른 한쪽에는 이제 핀 마이크라도 채워가지고 좀 음장감이 맞는 타이트 샷에 맞는 소리가 있잖아요. 좀 약간 가까이에서 말하는 느낌의 소리. 그걸 하나 따놓으시면 쓰시면 돼요. 그리고 2캠, 1시, 3캠, 1시. 이거는 뭐 그냥 보통 3캠 하면 그런 거예요. 뭐 풀샷 하나 따고, 뭐 하나는 또 OS로 하나 따고, OS로 하나 따고, 단독으로 하거나 뭐 보통 이렇게 따는데 이게 너무 넓은 풀샷은 따로 하나 찍으시라. 따로 연습용으로 리허설 삼아서 그냥 처음에 한번 쭉 한번 가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배우 동선 세팅하고 이런 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한번 가볍게 한번 가주시는 차원에서 풀샷을 하나 따놓으시면 괜찮다.